안녕하세요. 정지행TV 정지행입니다.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바꾸기 어렵더라도 생활습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나쁜 습관을 오래 지속하거나 운동 부족, 비만 등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평소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시면 발병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합병증이 무서운 질환입니다.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어서 생기는 급성 합병증으로는요,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또한 심한 경우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으로는요.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요. 대혈관 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 질환, 말초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제1형과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즉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이런 것을 바로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며 체중이 빠지게 됩니다. 당뇨병이 위험한 이유는요, 실명할 수 있는 망막병증, 신장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에 투석이 필요한 신기능장애, 저림과 통증이 오는 신경병증과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40, 50대에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40대 이후라면 증상 유무를 떠나서 정기적인 혈당 검사 및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 체중을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것이 좋고요. 혈압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도록 하며 중성지방이나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당뇨 환자는 무엇을 먹고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수시로 혈당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안정시킬 수 있는 식사요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혈당 정상 수치와 체중을 감안해서 식단표를 미리 짜두시고 계획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을 하시면 수치가 급속하게 치솟고 몸속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너무 적게 드셔도 체내의 당과 영양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꼭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인슐린 분비 체계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공복 혈당 수치와 식후 혈당 정상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체내의 당을 높이고 국이나 찌개, 김치에 포함된 다량의 염분은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밥과 국과 김치 위주의 식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식사요법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먹어야 하는 것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우엉이나 양파, 양상추 같은 채소이고요. 버섯류나 톳 같은 해조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복감을 채워주어서 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고 식이섬유는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메인 요리는 허겁지겁 드시지 말고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고칼로리, 고지방, 고단백의 음식물을 조심하시고요. 소식하시고 현미 같은 통곡식이나 섬유소가 많은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미나 잡곡 또한 탄수화물 성분으로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수치를 천천히 높이기는 하지만 정해진 양보다 많이 드시게 되면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잡곡밥이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합병증으로 콩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잡곡밥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과일도 당질과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쉽게 공복 혈당 수치와 식후 혈당을 올려주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모든 과일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 참기름, 들기름,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등 불포화 지방이 몸에 이롭기는 하지만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대체해서 먹는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과 올리고당, 저나트륨 소금 등도 콩팥에 이상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데요. 하루 2리터를 조금씩 나누어서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공복 혈당 수치와 식후 혈당의 정상 수치 관리 및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심부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날 소변량을 비교해서 수분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적당한 운동인데요.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걷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죠.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혈액 내에 당이 떨어지는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동 후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금하고요. 적당한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며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중-저 강도로 약간 힘이 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강도가 높은 운동은 인슐린 작용을 억제하여서 오히려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당뇨, 혈당을 내리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해독 다이어트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시켜서 몸의 기혈순환을 도와주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임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대사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당뇨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혈당을 내리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신다면 당뇨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